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들이 심령장소에서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다. 이 이야기는 대학 친구 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잔뜩 취한 상태에서 어떤 심령장소에 갑자기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S시의 백일묘라는 곳이었는데 외부에는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심령장소에 가게 된 인원은 분위기 메이커인 B, 성실한 T, 동아리 부장 H, 그리고 D 이렇게 4명이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다들 진탕 마신 뒤라 시간은 새벽 1시를 넘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다들 술에 엄청 취했는데 이거 한 번에 확 깨려면 뭘 해야 빨리 깨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B가 그 말을 듣고 근처에 심령장소가 있으니 가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곳까지 거리는 술집에서 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았던 T가 운전대를 잡고 백일묘를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저도 대낮에 한 번 정도 근처를 지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산 중턱에 있는 곳이라 심야가 되면 자가용도 거의 다니지 않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일묘에 유래가 있다는데 이 백일묘는 아주 깔끔하게 100개의 묘비가 시별로 서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다만 깔끔한 건 배치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곳이기 때문에 꽤 지저분한 묘비라고 합니다. 이때 극히 드물게 10번째 열 끝에 11번째 묘비가 서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직접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는 어느샌가 백일묘라는 호칭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백일묘라는 이름이 이곳에 붙게 된 유래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 실제로 할머니께 그곳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께 들어보면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101번째 묘비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는다면 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불행이 따르게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할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101번째 묘비를 보게 되면 그 묘비에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좋지 못한 얘기가 있는 장소에 기군과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한 채 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도착해보니 7월인데도 묘하게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야의 산 위에 있는 장소였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에서 내린 일행들은 서둘러 묘비에 술을 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샌다고 해도 워낙 묘비의 배열 자체가 깨끗해서 한번 살펴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 그저 100개의 묘비가 시별로 있었다고 합니다. 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쉽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차가운 바람도 쐬고 기분 좋게 술에서 깰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돌아갈 생각으로 모두가 차에 올라탔을 때 B가 안색을 바꾸며 빨리 출발해 라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탓에 T는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다음 순간 T의 얼굴도 새파래져서는 차를 급가속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H와 D가 왜 그러냐고 말을 걸어도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을 한 채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한 뒤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B와 T가 한숨부터 내쉬었다고 합니다. H와 D는 이유를 물었는데 아무래도 B와 T는 101번째 묘비를 본 것 같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차를 발진시킨 뒤 B는 아무 생각 없이 차 유리 밖으로 묘를 슬쩍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분명히 10일째에 딱 하나 땅에서 튀어나온 묘비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발진시킨 뒤 백미러를 통해 그것을 본 T 역시 그것 때문에 차를 급가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뒤에 B와 T 모두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단 성격이 쾌활했던 B는 어째선지 성격이 급격하게 조용하고 어두워졌고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성실한 T는 최근에는 흡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T의 경우에는 이전까지
전혀 본 적 없었던 거친 욕설과 함께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 모두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의 말에 따르면 둘 모두 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처럼 분위기 자체가 변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 할머니에게 이 일에 관해 물어봤는데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고 하니 크게 화를 내시긴 했지만 그 두 명은 원래의 비와 티가 아닐 거다. 이미 그 안에서 사라졌을 거야.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비와 티의 혼이 죽어버리고 두 사람의 몸에 다른 혼이 들어가 버린 게 아닐까라고 비는 혼자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확실히 들었던 얘기대로 둘이 죽었다는 말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와 B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모두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원래 둘 모두 취업을 목표로 하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관련 모임에서도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꿈속의 할머니. 초등학생 때 친구 이야기야. 바로 옆집에 살아서 항상 같이 등교하던 친구가 있었어. 그날도 마찬가지로 친구네 앞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얘가 오늘따라 넋이 나간 거야. 자세히 보니 식은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있더라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친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꿈을 꿨대. 착한 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와서 항상 밥상을 거하게 차려주고 배부르게 먹게 했다는 거야. 그 할머니 인상이 너무 좋아서 꿈이었지만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밥을 맛있게 먹었대. 신기한 것은 그렇게 꿈에서 밥을 먹고 일어나면 실제로 밥을 먹은 것 마냥 배가 불렀다는 거지. 이 친구는 실제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평소랑 다르게 등교하려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신신당부를 하시더래. 니 오늘 누구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친구는 당황했지만 걱정 말라며 외할머니를 안심시키고 학교에 갔대.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밤에 잠이 들었어. 근데 또 인상 좋은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밥을 차려주시더래. 평소처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어디 좀 같이 가자 라고 하더래. 생각 없이 따라가려다가 아침에 외할머니가 하던 말이 문득 생각이 났대. 친구가 손을 놓으면서 못 간다고 거절했더니 그 할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무섭게 변하더래. 그러더니 친구의 목덜미를 잡고 계속 어디론가 끌고 가더라는 거야.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대. 무서워 죽겠는데 외할머니가 아침에 하던 말 하나가 기억났대. 만약에 꿈에서라도 어디 끌리가면 당황하지 말고 벽이나 기둥 같은 데다 머리를 세게 쳐박으면 꿈에서 깬다. 알았지? 그 말을 생각하자마자 앞에 나무가 보이길래 친구가 머리를 박으려고 딱 들이미는 순간 갑자기 그 할머니가 친구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이거 누가 가르쳐주드노? 너그 할매가 가르쳐주드나? 하며 빙그레 웃더래. 결국 꿈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끌려가는데 문득 그 할머니의 지팡이가 보이더래. 그래서 그 지팡이에 죽을 힘을 다해서 머리를 박고는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야.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무섭더라.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던 친구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걱정되어 집에 찾아가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야. 그렇게 한 달 후 친구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 자기 집에 놀러 오라며 말이야. 걱정된 나는 궁금한 마음에 얼른 달려갔어. 한 달 만에 본 친구는 못 본 새에 삐쩍 말랐고 분위기가 달라졌더라. 무엇보다 정신 나간 애 마냥 그냥 실실 웃기만 하는 거야. 집에 들어갔더니 친구가 나를 끌고 어느 방 앞에 데려갔어. 우리 할머니 봐봐. 미쳤지? 라며 더 미친 애처럼 웃는 거야. 그 방을 무의식적으로 봤어. 한평 남짓한 방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서 친구네 외할머니가 계속해서 허공을 바라보며 빌고 있더라. 너무 공포스러운 얼굴로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셨어. 내가 가리켜준 거 아냐.
정말 아니야.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셨어. 그리고 할머니는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친구는 충격으로 아직까지 병원에 있다고 들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매번 먹던 그 밥이 제사법이 아닌가 싶기도 해. 세 번째 이야기, 호텔 괴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 후에 비즈니스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호텔마다 다르긴 할 텐데 가끔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손님이 발생한다 라고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도 일하면서 몇 번인가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신고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섭지 않느냐고 물으니 귀신 같은 것은 있을 리가 없고 몇 번 겪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진다.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라면 바로 그만둘 만큼 끔찍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그 녀석이 평소에 하는 일은 카운터를 보거나 아니면 객실을 돌며 청소를 한다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과거에 자살 사고가 있던 방도 청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친구가 청소하게 되었던 방도 그런 곳이었는데, 평소와 같이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신음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려왔다고 했는데, 욕실은 환기구를 통해 각 객실이 이어져 있어서 옆방 소리겠거니 하고 계속 청소를 해도 소리는 이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잘 들어보니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 계속 소리가 이어지니깐 결국 뭔가 기분이 나빠져서 욕실을 나와 실내 청소를 하기로 하고 욕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침대 주변을 정리하고 있으니 무언가 또다시 신음소리가 들렸다는데,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지만 옆방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지어진 건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아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자 점점 무서워진 친구는 들리지 않는 척을 했고, 어쨌든 빠른 속도로 작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마칠 즈음 가운과 슬리퍼를 갖다 놓으려고 벽장을 열었을 때 너 다 들리잖아 하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고, 뒷머리를 손으로 콱 하고 잡혔다고 합니다. 공포에 빠진 친구는 들고 있던 물건을 전부 던져버리고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방 밖으로 도망쳤다고 말했는데, 평소에 귀신 같은 거 없다면서 묻던 친구가 부들부들 떨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저까지 무서워졌습니다. 다만 어쩌면 이 경험담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친구가 원래 그만두기로 했지만 급여의 3배를 받기로 하고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살 사건이 일어난 방은 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서운 걸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